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방 안에서 이어폰을 낀 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마침 맞게 하이라이트 장면에 푹 빠져있던 도중 누군가 제 등짝을 날렸어요. 깜짝이야! 할머니, 내가 노크 좀 하고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노크했지. 노크했어. 10번도 더 노크했지. 근데 네가 이걸 끼고 있으니 들릴 리가 있겠냐? 그래? 노크했어? 미안. 지금 완전 재밌는 장면이거든. 할머니도 같이 볼래? 됐어. 할머니가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할머니를 달래기 위해 애교를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또 왜 이렇게 심술이 났을까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안 놀아줘서 삐친 거야? 좀에만 기다리고 있어봐. 이것만 보고 내가 할머니랑 같이 놀아줄 테니까. 네가 안 놀아줘도 요즘 이 할미도 이 휴대폰으로 잘 놀고 있거든. 할머니가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을 제게 보여줬는데요. 취업을 하자마자 심심해하시던 할머니를 위해 제가 스마트폰을 사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가 시큰둥하게 받아들였는데요. 할머니, 이거 첫 월급 선물이야. 예전에는 빨간색 내복 같은 걸 샀다고 하는데 세상이 변했으니까 내가 특별히 스마트폰을 샀어. 뭐? 스마트폰? 그니까 네가 내내 들고 있는 그런 휴대폰 말하는 거야? 맞아. 이 스마트폰이 말이야. 안 되는 게 없거든. 다 되거든. 제가 스마트폰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귀찮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너무 복잡스럽네. 이 할미가 이런 걸 어떻게 써? 할머니, 조금만 배우면 돼. 알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 쉽다니까. 여기서 할머니 좋아하는 트로트도 다 들을 수 있다니까. 그래? 이걸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다 들을 수 있다고? 트로트라는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동한 게 한눈에 느껴졌는데요. 평소 할머니는 트로트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은 그렇게 해도 워낙 총명하셨기에 금방 배우셨고요.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스마트폰이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 뒤부터 할머니는 심심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암튼 제 말에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던 할머니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휴대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우선 최대한 빨리 통닭 한 마리 시켜야 할 것 같아. 통닭? 뭐야? 엄마 아빠 또 다투고 있는 거야? 오늘은 또 왜 그런 건데? 나야 모르지. 나도 방에서 내내 휴대폰 보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둘이서 또 저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누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 네 엄마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도 잘은 모르는데 아범이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한 모양인데 막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 아니 아프다는 사람한테 왜 짜증을 내고 그래? 그야 나도 모르지. 암튼 그래서 아범이 지금 잔뜩 골이 나 있는 것 같아. 그럼 오늘은 후라이드로 시켜야겠네?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범이 무진장 화가 많이 나 있거든. 알았어. 내가 금방 시킬게. 할머니 말에 제가 치킨을 주문했는데요.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말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나가 살아야지 도무지 안 되겠다. 뭐? 할머니가 왜 나가 살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여기는 틀린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란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요 근래 용돈 받은 거 확인을 좀 해봤거든. 근데 용돈의 반절이 치킨 사대느라 다 썼더라 그 말이야. 나도 동네 친구들한테 품위 유지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쓰고 있으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할머니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네. 할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너도 내 심정이 이해가 되지? 그럼 내가 할머니 마음을 모르면 누가 알아주겠어?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나가 산다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머니까지 나가면 나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 그니까 나 없을 때 사태가 벌어지면 나한테 전화해서 치킨 주문해달라고 얘기하라니까 왜 할머니가 자꾸 시키고 그래. 그리고 이참에 내가 할머니 용돈 좀 더 올려줄게. 그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제가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할 때마다 치킨을 시켜주면 두 분이 말다툼을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킨과 맥주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 되곤 했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치킨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부모님 두 분이 만난 곳도 치킨집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각자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치킨집에 가서 간단하게 치킨과 맥주를 마신 모양인데요. 각자 옆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서로의 말이 다 들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치킨에 대해 예찬을 하던 것을 엄마가 듣게 되었고요. 그 순간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딱 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그곳에서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한마디로 네 엄마 아빠는 치킨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 말이야. 하물며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첫 인사를 왔을 때도 치킨을 사왔을 정도였다. 뭐? 첫 인사에 치킨을 사서 갔다고? 그래, 말도 마라. 그때 당시 그 시장 옛날 통닭이 그렇게나 맛있다면서 3마리나 튀겨서 왔는데 왜 그거 있잖아. 누런 종이. 거기에 치킨이 한가득 담겨져 있는 거 보고 우리 모두 기겁을 했잖냐. 그 누런 종이에 담긴 치킨을 까만 비닐봉투에 담아왔는데 네 아버지가 우리 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라고 말해놔서 그걸 사가지고 왔다고 하잖냐. 진짜 어마어마했구나. 제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말씀처럼 부모님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킨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두 분이 다투는 바람에 제가 치킨을 시켰는데요. 아빠는 후라이드를, 엄마는 양념치킨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치킨을 시킬 때는 화가 많이 난 사람이 좋아하는 치킨으로 시키곤 했고요. 그렇게 잠시 후 주문한 치킨이 도착했고 제가 문을 살짝 열어놓고는 부모님이 다투고 있는 안방 쪽으로 치킨을 놓고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이리 와서 같이 부채질해야지 뭐하고 있어. 그래야 안방으로 냄새가 솔솔 들어갈 거 아냐. 대체 넌 그 머리로 회사 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밥은 벌어먹고 살겠냐? 할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거랑 회사 일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없긴 왜 없어. 가만 보면 넌 이 머리를 그냥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것 같아.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대갈박 좀 잽싸게 굴려보란 말이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뭐하러 쇠가 빠지게 부채질을 하고 앉았어. 그 뭐냐? 요즘 말로 이티 시대에. 할머니가 선풍기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이티 시대가 아니고 혹시 IT 시대 그거 말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 그거 IT인가 뭔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네? 우리 할머니 진짜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이 짱돌을 잘 굴리면 되는 거지. 자, 이 선풍기를 이렇게 해서 안방 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풍기를 돌리면 저 안에서 안 나가고 못 베길 거다. 싸우다 말고 튀어나와서 대가리 들이밀고 덤빌걸. 오, 맞네, 맞네. 이래서 연륜이 무서운 거구나. 제가 한껏 할머니를 치켜 세우자 할머니의 어깨가 하늘을 뚫을 기세였어요. 그렇게 안방을 향해 선풍기를 틀었는데요.
한참 동안이나 말다툼을 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두 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더니만, 어머니, 혹시 치킨 시키셨어요? 역시나 아빠가 치킨 냄새를 따라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풍기 옆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던 저를 보며 아빠가 외쳤습니다. 뭐야, 우리 몰래 치킨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니들이 그렇게 쌈박질을 해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겠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쌈박질이야? 우리가 언제 쌈박질을 했다고 그러세요? 우린 그냥 서로 오해가 있어서 대화를 한 것뿐입니다. 대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집안이 떠내려가라 쌈박질 해놓고는. 아니라니까요. 여보, 우선 이 치킨부터 먹자고. 어머니, 저번에 거기서 시킨 거예요? 사거리 옆에 있는 그 치킨집은 맛이 영 아니던데. 연병을 하고 자빠졌네. 그 모습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말다툼을 한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은 앉은 자리에서 치킨 한 마리를 뚝딱 하고는 아쉬운 듯 말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마리 더 시키자. 이왕 시킬 거 양념치킨도 좀 시키지. 후라이드만 시켰어. 네 엄마 양념치킨 엄청 좋아하는데. 그 말에 할머니와 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한 마리 더 시켜달라고 성화였기에 제가 할 수 없이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서 다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던 치킨집 사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802호 맞으시죠? 양념치킨 한 마리는 제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거기 할머님이랑 저랑 절친하기로 했거든요. 네? 우리 할머니랑 친구요?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며 사장님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할머니께 물었고요. 할머니, 치킨집 사장님이 할머니랑 절친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야? 맞아. 우리 둘이 절친하기로 했다. 사장이 젊은데 싹싹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쿨하게 서로 절친하기로 했어. 그래서 맨날 그 치킨집에서 배달시키라고 했던 거구나? 암만 친구 사이인데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잠시 후 치킨이 도착을 했고 앉은 자리에서 두 분이 치킨을 다 먹었는데요. 할머니와 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시시때때로 말다툼을 하고 계셨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부모님이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너 때 마침 잘 왔다. 우리가 집에 와보니 할머니께서 안 계시던데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혹시 너한테 무슨 말 한 거 없었어? 할머니가 너한테는 다 말하잖아. 글쎄, 별말 없었는데. 그럼 설마 할머니가 집 나가셨단 말이야? 그래, 딸랑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가셨다. 뭐? 진짜야? 그러게 둘이 그만 좀 싸우라고 그랬잖아.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야. 제가 엄마 아빠에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 말에 따르면 사실 그동안 할머니 때문에 말다툼을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지방 시골 마을에서 이모 할머니와 함께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뭘 잘못 드신 건지 장염에 걸린 모양인데요.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다가 방 안에 실신한 채 쓰러져 계셨답니다. 물론 새벽녘에 이모 할머니께서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큰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이모 할머니께 전화를 받고 가족 모두가 혼비백산한 채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홀로 아프셨다는 것에 대해 특히나 엄마가 죄책감을 느끼는 듯 해보였어요.
진작에 모시고 올라왔어야 했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이게 왜 엄마 잘못이야. 너무 그러지 좀 마. 그리고 할머니께서 서울은 답답해서 싫다고 그랬던 거잖아. 그래도 만약에 잘못되셨으면 어쩔 뻔했어. 아직도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니까. 엄마의 죄책감은 유난히도 심했는데요. 그 뒤 억지로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할머니께서 도시 생활에 영 적응을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스마트폰을 사드려서 그나마 조금은 괜찮아지긴 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모 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이모 할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아빠가 들은 모양인데요. 통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도 가고 싶긴 하지.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주 난리를 쳐서 말도 못 꺼내고 있어. 그렇지. 여긴 아무래도 큰 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고 말이야. 참내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장염 한번 걸린 거 가지고 이런 닭장 같은 집에 갇혀 있으려니 아주 환장하겠다니까. 나도 언니가 보고 싶어. 언니랑 같이 호박전도 부쳐 먹고 싶고. 할머니가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 통화를 엿듣던 아빠가 엄마한테 그만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토록 맨날 다퉜던 게 할머니를 시골에 모셔다 드리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할머니께서 아빠에게 수시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으니까요. 혹시나 해서 이모 할머니께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역시나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내려가서 할머니를 설득했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완강하기만 했어요. 난 그냥 여기서 살란다. 여기에 언니가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나 이제 이 스마트폰도 엄청 잘 쓴다. 이걸로 유튜브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관리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고 심심하지도 않어. 그리고 말이다. 내가 급하게 내려오느라 그 치킨집 김 사장한테 연락을 못하고 왔는데 안부 좀 전해다오. 친구하기로 했는데 서운하다고 할까 봐서 말이야. 할머니가 제게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할머니가 계신 곳에 자주 가곤 하는데요. 내려갈 때마다 할머니가 제게 부탁을 하곤 한답니다. 다음에 내려올 때도 꼭 김 사장 가게에 가서 치킨 튀겨와야 한다. 알고 있어. 꼭 거기서 튀겨올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근데 치킨이 다 식어서 맛이 좀 덜할 텐데 여기서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절대 안 되지. 사람은 말이다. 이 의리가 있어야 하는 거야. 생각해봐라. 김 사장이랑 나랑 절친하기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데서 치킨을 사 먹어? 그건 배신이야, 배신. 간신배들이나 하는 짓이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킨집 김 사장님께 할머니의 말을 전달했는데요. 제 말에 김 사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것저것 음식 장사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으로 이 치킨집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처자식이 있는 몸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께서 우리 집 치킨이 맛있다고 여기저기 우리 가게를 소개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와서 치킨을 사가기도 하셨고 편의점 사장님이 사가기도 하셨고요. 그 아파트 부녀회장님은 아예 우리 가게를 아지트로 삼고 있을 정도랍니다. 설마 우리 할머니가 다 소개해드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할머님이 제 딱한 사연을 듣더니만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좀 대단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역시 멋진 분이셨네요. 그럼요. 요즘은 할머님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이 늘어서 가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멀리서 우리 집 치킨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다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절친끼리는 의리가 생명이라고 하셨는걸요? 제 말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던 치킨집 사장님이 소리내어 웃고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그 치킨을 사서 내려가고 있고요. 며칠 전 김 사장님네 가게에서 치킨을 사 먹으며 할머니와의 추억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